이 국장님. 네네. 이준석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간의 앙숙 관계는 아마 지금은 이제 삼척종자도 알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. 이번에 또 이준석 전 대표가 대형 사고를 쳤다고 그러네요. 네, 그렇죠. 지금 유튜브라고는 하나 방송국이 하는 유튜브입니다. 그러니까 예. 뭐 개인적인 어떤 유튜브라기보다는 좀 더 공식적인 어떤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. 거기에 개그맨 이상민이라는 사람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서로 뭐 이야기를 하는데 안철수와 함께 벌어졌던 복국집 사건을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. 그래서 뭐 내가 안철수를 욕한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해달라고 했을 뿐이다. 뭐 이렇게 막 계속 얘기하면서 갑자기 욱한 거예요. 목소리 톤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근데 이 XX 가 하면서 이제 욕을 한 겁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욕을 한 거예요. 예. 그때도 예. 복국집에서도 안철수 씨 좀 조용히 하세요. 밥 좀 먹게 뭐 그랬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죠. 대놓고. 나이가 얼마고 그런데 그건 좀 과했죠. 대단히 과했죠. 대단히 과했는데 이번엔 과한 게 아니라 아예 이 땡땡이가 뭐 이렇게 했습니다. 그런데 이게 아주 파장이 커요. 아주 파장입니다. 부산 복국집까지만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있어요. 그 안철수가 그 옆방에서 이준석에 대해서 뒷담화를 한 건 맞아요. 맞죠. 있는 걸 알고 한 건 아니니까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야 뭐 사석에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 불편했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렇다면 안철수가 무조건 잘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의 어떤 거는 양쪽 다 좀 그래. 이준석은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냐? 이런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것을 복귀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그런 이 생각,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버린 것이죠. 그런데 이 이준석이 좀 더 비겁해요. 왜냐하면 그 다음에 사과를 했어요. 이게 꼬리를 바짝 내렸던데요. 파장이 크니까 네. 바로 했습니다. 있을 수 없는 일이다. 안 의원에게 죄송합니다. 제 불찰입니다. 사과드립니다. 앞으로 조심히 방송에 임하겠습니다. 이렇게 완전히 그냥 머리를 숙였던데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파장이 일어요. 왜냐하면 보통은 내가 땡땡이라고 했습니다. 이렇게 해야 정상이에요. 다른 사람들 다 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안철수한테 직접 보낸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보게끔 했잖아요. 그러면 거기다가 땡땡이라고 했습니다. XX를 해야 되잖아요. 그대로 쓴 거예요. 그대로? 그대로 써버린 거예요. 욕한 것을? 욕한 거를 욕을 그대로 썼어요. 그러니까 받는 사람 그 댓글에 너 또 한 번 욕하려고 그랬구나. 그렇게 됐네요. 아예 대놓고 또 한 번 이게 지금 사과처럼 보이지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하고 땡땡이라고 지금 공표한 거 아니냐. 차라리 사람들이 다 알게끔. 그러니까 네. 그 JTBC 유튜브 채널 네. 장르만 여의도 그 생방송에서도 정치하면 정말 안 되는 사람 이걸 이제 4가지 사례를 들었더구만요. 예. 소셜미디어로 당대표직 사퇴하고 잠적한 사람 1번, 2번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받는 사람, 3번 사무실에서 타인에게 명품백 받는 사람, 4번 복국집에서 시끄럽게 남욕하다가 조용히 좀 하라고 면박당한 사람 누구냐 하니까 4번입니다. 이렇게 답변을 하고 나서 그게 이제 열을 받은 모양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욕까지 가버린 것 같습니다만. 5번도 있습니다. 5번은 나이가 젊다고 청년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 땡땡이라고 버럭버럭 공공연한 방송에서 얘기하는 사람. 저는 5번 택하겠습니다. 어쨌든 이준석과 안철수 지난 2016년 노원병 선거 네. 이후로 앙숙 관계를 이뤘는데 그렇죠. 지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또 이준석이가 안철수 대표가 지원 유세 나갔잖아요. 거기서 네네. 욕했다. 네네. 그래서
강서구청장 떨어지면 안철수 탓이 크다 이렇게 하니까 또 안철수 의원이 가짜뉴스라면서 이준석 제명운동까지 벌였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중간에 또 하나 있어요. 둘이서 앙숙이 된 게 바른미래당에서 공천 때문에 네. 안철수 쪽에서는 김근식 교수를 그때 노원병으로 밀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유승민 쪽에서는 이준석을 밀고 그래갖고 둘이서 또 싸우고 하면서 거기서 또 앙숙이 됐잖아요. 어쨌든 안철수 의원도 이준석 전 대표고 그렇게 좀 나이도 있으신 분이 또 당대표까지 지낸 분이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. 최근에도 뭐 이준석 신당 만든다는데 주제가는 조영필의 킬리만자로 표범으로 했으면 좋겠다. 이게 뭐 정말 애들 싸움도 아니고 뭐 거기에 보면은 먹이를 찾아 어스렁거리는 하이에나 이런 말이 있잖아요. 네네네. 이 가사가 네네네. 이준석을 거기에 빗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준석으로서는 가슴에 꽉 맺힌 게 있으니까 방송하다가 이 액세스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저작거리에서도 보지만 나이가 어린 사람과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 서로 말다툼을 하면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건 나이가 많은 사람 쪽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거든요. 아이고 그 나이가 됐도록 왜 어린 사람하고 그렇게 또 맞상대를 해? 이렇게 되겠고 또 나이가 좀 어린 사람들은 막 그냥 대놓고 해도 자기가 손해볼 게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은 손학규 옛날에 바른미래당 대표 시절 그다음에 이번에 그 대표 시절에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지금의 안철수 전 대표의 이렇게 해서 자기와 맞상대하는 사람들을 봉변을 주는 것으로 청년 정치랍시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정치권에서 욕설 논란은 늘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가장 크게 일어난 게 최강욱 의원의 암컷 논란 아닙니까? 암컷 발언. 그렇죠. 그런데 그때 그 출판 기념회를 진행했던 사람이 민영배 의원 아닙니까? 네, 자기 책 내는 광주에서 출판 기념회 한 사람이 이 민영배 의원이 이번에도 또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그런 또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었고 또 하나는 조국 전 장관이 뭐 뜬금없이 암컷을 강추합니다. 이 암컷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? 그 동물과 관련된 얘기. 네, 유명한 영국 그 동물학자랄까 네네. 생물학자 네네. 루시쿠그 명저입니다. 네네. 명저. 네. 그래 이 책을 추천하니까 지지자들은 뭐 최강욱 냄새가 난다. 최강욱 그것을 빗대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냐. 어쨌든 뭐 선거가 다가오다 보면은 정치권에서 막말이라든가 욕설 여러 가지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것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민영배 의원의 잘못은 이겁니다. 똑같은 일이 송영길 대표한테 있었어요. 네. 송영길이 2021년도에 선거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을 비난을 하면서 최재형 감사원장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입당을 했어요. 국민의힘에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입당을 했는데 그때 민주당을 욕을 하면서 아이고 상대당에서 키운 사람들을 데려다가 대통령 후보로 만드는 불임정당이다. 이 얘기를 한 다음부터 엄청 비난을 받았거든요. 그래서 공식적으로 또 사과도 했고요. 그런데 2년도 안 지나서 민영배가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. 네. 바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한 사람이 한동훈을 이번에 또 대꾸와 불임정당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똑같은 그런 패턴으로 똑같이 지금 욕을 먹는데 그것도 또 비겁하게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 쳐서 그렇지 일부러 친 거 아니에요. 그럼 반쪽 정당이라고 또 올려서 더 말이 안 됩니다.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우리가 조선시대 때부터 여성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그다음에 여성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 애도 못 낳는 여자 이런 식의 표현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왜 칠거지약 중에 애를 못 낳는다가 뭐 그냥 첫 번째로 꼽힐 정도로 여성에 대해서 임신 여부와 관련돼서 이 비하하는 그런 풍조가 지금까지 불임이라는 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의미를 쓸 때 불임을 붙여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여성의 몸을 어떻게 부정적인 그런 상징으로 표현하는
하느냐 이게 지금 핵심인데 이것을 똑같은 이유로 되풀이하는 민영배도 문제지만 이 민주당의 DNA 속에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. 우리가 키운 사람, 우리가 임명한 사람들이 저쪽 당에 가갖고 막 잘 되는 이것 자체가 안 받아들여지니까 바로 말이 불임문운하면서 비하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. 대선 후보도 검찰, 비대위원장도 검찰서 모셔온다고 불임정당이 쪽팔리지도 않나?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가? 불임정당을 반쪽 정당으로 고쳤다가 이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싹 지워버렸다면서요. 그렇죠. 이 조국은 또 왜 갑자기 암컷들을 강추를 한 거예요? 책 아니, 추천을 한 거 아닙니까? 아니, 뭐 그러니까- 문재인 따라서 책 추천을 하나? 그러니까요. 이것도 기가 막힌 게 자기 아내와 자기 딸도 있는 사람입니다. 그런 자기 딸이 어디 가서 암컷 얘기 들으면은 조국은 어떨까요? 자기 아내가 바깥에서 암컷이라고 얘기 들으면 화가 안 날까요? 그런데 바로 자기가 가장 아끼는 자기의 아들의 인턴십도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또 자기 부인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최강욱이가 바로 암컷이라는 발언을 하고 6개월 동안 징계를 받자 참을 수 없었겠죠. 아이고 내 이쁜 최강욱이 우리 아들도 그렇게 봐주고 우리 아내랑 그렇게 친한 최강욱이가 고작 암컷 발언을 했다고 저렇게 곤혹스러워져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하고 암컷들이라는 그런 책을 지금 이 마치 그 권하는 것처럼 해서 최강욱을 응원을 하는데 이 조국이라는 자의 천박함 그야말로 아니 교수까지 했고 장관까지 했으면서 이 발언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도 아직 공유하지 못하는 정말 공감 능력이 제로이자 성인지 감수성이 아주 마이너스 한 1000이 된 천박함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무튼 정치는 말로 온 것인데 말의 품격이 바로 정치의 품격을 나타내는 것 아닌가. 네. 그런 차원에서 정치인들이 정말 말을 가려서 해야 할 줄 아는 게 네.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습니다.